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준우. 언제 다시 이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준우는 10개월째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 뛰면 심장도 안 뛰어요. 그냥 모든 거 다 기계 가지고 사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아이가 이젠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감기 기운 이상하고 뭐 이런저런 약 먹고 효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주 갔던 그 병원을 갔는데 전날 밤부터 지속된 열로 자주 찾던 병원을 방문했다는 준우와 엄마. 급성 편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을 했다는데요. 애기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아래 가서 음료수 산다고 거기 기다리는 시간에 어느 간호사가 작은 주사기 가지고 약 가져오면서 약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던 항생제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주사를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이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요. 아기가 갑자기 목이 자꾸 소리 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이러면서 소리 내다가 힘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품을 안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던 준우는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상태는 더 악화돼 자가호흡조차 힘들어졌고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내 사람을 알았어요. 희망이 없는 얘기라고 내 사람 알면서 장기 기증도 원했어요. 너무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장기적 엄마라서 어떻게 저 장기적 주겠는가 못 주잖아요. 엄마는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준우는 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박사님, 준우가 주사를 맞고 쓰러진 이유가 뭐죠? 예, 조금 전에 CCTV를 보셨겠지만 어떤 주사를 맞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 내 몸에 없는 것이 들어갔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면서 면역세포에서 염증 매개성 물질들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대개 두드레기나 붓는 거, 약간 간지러운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되면 숨을 못 쉬고 심장이 멎고 이런 상황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이 쇼크가 왔을 때는? 예, 아나필락시스라고 생각이 되면 기도를 확보하고 숨을 쉬게 해주고요.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액을 투여해서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혈압을 유지시켜줘야 되고요. 심한 경우는 강심제인 에피네프린까지 투여하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부모는 준우가 이렇게 쓰러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도 한번 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주사 맞고 나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거기 주사실에서 있잖아요. 같은 병원인가요? 네, 같은 병원 같이 입원 청해서 쓰러진 거예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인 3월에도 주사를 맞은 후 이상 증상을 보였다는데요. 부모는 부작용이 있던 항생제를 재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응급처치를 하시는 그 양반이 기도삽입 그거 잘못된 거라고. 게다가 응급처치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요. 해당 병원에서 조치한 인공기도를 제거하자 산소 포화도가 30일에서 순식간에 95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현재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이 없고 자기네들 응급처치도 했었고 할 거 다 했다. 책임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가족들은 사고가 있기 한 달 전 항생제 투약으로 부작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생제를 다시 투약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사실은 그 전에도 아기가 입퇴원을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그 항생제를 쓴 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뭐 부작용도 있었고 괜찮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그 항생제가 문제가 일으켰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생제 반응 검사를 했는데 두 번째 입원했을 때 네거티브, 결국 음성 반응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로서는 이 정도의 주의무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거를 막을 수 있었는데 항생제를 썼다라고 보기는 저는 매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진료기록부를 보시면 16년 12월 4일에도 한번 입원을 해서 후르말린을 맞고 발진이 일어난 상태가 있었고요. 또 17년 3월 23일에도 똑같이,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7년 4월 17일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전에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발진이 일어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항생제를 투입한 이후에도 면밀하게 환자를 좀 감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좀 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일어난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부 과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항생제 투약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고요, 박사님? 네, 아나필락시스의 기본적인 처치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유지와 산소 공급. 결국 네. 숨을 쉬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응급처치 과정에서 기도 삽관이 기도로 들어간 게 아니라 식도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도 삽관이 잘못됐다는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예, 2차 병원, 조금 큰 병원으로 가서 산소 포화도가 계속 안 나오고 이러니까 가슴 사진을 찍었죠. 네. 그 기록에 보면 식도에 들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송하는 1시간여 기간 동안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만일 처음에 기도 삽관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정확한 약이 들어갔고 했다면 아기가 지금 식물인간이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됐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인 작업을 늘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이나 기도삽관을 한 상황에서는 그 다음 스텝이 거의 99.99%는 가슴 사진 찍어서 확인하세요가 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했을까요? 너무 경황이 없고 환자가 숨을 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이송을 먼저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례 그럼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구체적으로 네.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약물에 의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기도 삽관을 하지 못한 부분, 또 설사 기도 삽관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기도 삽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관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저산소 뇌손상이 이른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적인 책임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